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이 취소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쳤죠. 본회의는 여당 단독으로 열려서 6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위한 특위는 파행했습니다. 여야가 다시 극한 대립을 이어나가면서 설 연휴 전국 경색되고 있습니다. 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서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무산됐죠. 회동 직전 1시간 전에 장 대표가 이제 불참을 선언한 건데 민주당은 이제 결렬하면서 장 대표를 비판했지만은 장 대표는 엊그저께 이제 법사위에서 이른바 사법개혁안 처리에 대한 그 항의 이런 걸 이제 이유로 이제 들은 상황인데 어제 오찬 회동 무산된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건 뭐 오찬 회동 무산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런 거 아니? 법사위에서 이 사법개혁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네. 단독으로. 그 내용은 보면은 이 절대로 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 굉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청와대 회동이 예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당 지휘부가 청와대 회동 결과를 보고 그리고 그걸 강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이게 순수예요.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그걸 아예 무시해버리고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마음대로 한다. 여야 뭐 하든 말든 우리끼리 간다. 이런 결과예요.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청와대 회동을 하게 되면은 이 각종 현안을 놓고 서로가 이 영수끼리 서로 상의하면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낳게 마련이거든요. 예. 영수회담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코앞에 두고서 그냥 이걸 강행시킨다는 거는 이 잘못 해석하면은 영수회담 막말을 하면 엿먹어봐 이런 결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상하고. 그 얘기가 안 되는 이야기죠. 최소한 영수회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그리고 법사위를 강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 법사위에서 조정한 안을 가지고 이 타입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영수회담 딱 코앞에 두고서 그리고 강행을 시켜?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청래 대표가 뭐 예의 없다 어쩌다 이 얘기하기가 아니 머쓱해요. 근데 사실은 장동혁 대표도 법사위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그냥 청와대 회동 못한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렇게 나갔어야 돼요. 그저께? 예, 그렇죠. 그걸 갖고 그냥 하루 이틀 이 숙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시간 남겨놓고 못하겠다는 거는 또 그건 예의가 아니죠. 하려면 일찍 못한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야 지휘부들이 서툴러요. 서투르고 서두르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가 정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상식과는 상당히 벗어나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정청래 대표가 무례했죠. 야당 대표와 그 청와대 회동을 앞에 두고 그렇게 한 거는 결례죠. 밥 먹는 것도 기분 좋아야 먹는 건데 그렇게 하고서 같이 밥 먹자. 그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러나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당이잖아요. 네. 예? 또 소수 야당이잖아요. 아니 야당 될 때 각오해야지 그런 수모를 당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서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할 수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좀 따지기도 하고 좀 그 정청래 대표들 땐 저 사람 좀 잘 좀 혼내라고 이렇게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가서 따졌어야 된다. 따져야죠. 아니 뭐 카메라가 다 집중하고 국민들이 볼 텐데 아니 뭐 잔뜩 써가지고 가서 읽어야죠. 그러고 글쎄요. 나 같으면 가서 밥은 안 먹고 오겠어요. 난 밥 먹을 마음은 없다. 막 이러고 뉴스가 됐을지도 몰라요. 이 국민들에게 대통령 앞에서 일러야지요. 이렇게 가지고 뭐 어떡할 거냐. 지금 뭐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전국을 이렇게 끌어가도록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특별히 어제 통과된 법사위에서 통과된 그 뭐 사법개혁안 있잖아요. 이거 우연 소지가 있다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뭐 이 대통령도 법률가 아니에요. 또 뭐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크게 대통령하고 만나는 게 국민들의 관심이고 뉴스거리일 텐데 충분하게 야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뭐 그런 얘기 뭐 잘못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놓쳐요?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뭐 소수 야당하는 야당 대표가 그러려면 국회의원 선거 이겼어야지 자기가 뭐 소수 야당이면 그런 수모 각오해야죠. 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뭐 대통령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뭐 대통령이 뭐 그거 듣겠습니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나 그건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니까 난 충분하게 난 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서 밥을 먹지 말고 나오든지 그것도 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할 때도 뭐 좀 찡그리고 약속해야지 뭐 안 그래요? 웃고 약속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말하자면 가서 따졌어야 정치적인 된다. 좀 제스처가 있어야지. 그거 뭐 그렇다고 속 좁게 뭐 안 간다 뭐 둘러리 쓴다 그 되겠어요? 네. 네. 이번 사안이 이번 설 민심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줄까요? 뭐 어쨌든 여야가 다 같이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먼저 선공을 한 쪽은 여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사법개혁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방으로 간다는 것은 정치 안 하겠다는 얘기랑 비슷해요. 더군다나 지금 이 법은 사심제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에 대한 이게 예의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네. 사심제 하면은 결국은 국민들이 그냥 죽고 나는 겁니다. 네. 재판 기간이 대법까지 가는 것마다 죽은 맛인데 그것도 또 한 번 더 한다. 네. 헌소를 해가지고 또 한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또. 예. 그래서 이건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여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물론 대통령이 왜 입법이 속도가 없나 이런 질책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네. 빨리 해야 되겠다는 조급함은 있겠지만은 그럴수록 천천히 보면서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번 제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네. 특히 이제 여당 지도부가 너무 서둘렀어요. 그래서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정청래 대표가 지도력을 발휘해야죠. 예. 대통령이 진언을 해서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좀 연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상임위 안 올리는, 본회의 안 올리는 방법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본회의 통과시키려고 작심하면은 예. 내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정 대표는 이제 오늘도 이제 2월 임시국회 중에 이 사법개혁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월 임시국회 중에 하든 3월에 하든 뭐 4월에 하든 그거는 뭐 여당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입장에서 따라서 할 테인데 문제는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의를 더 해야 됩니다. 더 익혀야 돼요. 특히 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예. 그럼 그걸 어떻게 뚫고 더군다나 대미투자법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여야가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묶여 있잖아요. 당장 지금 이게 관세가 25% 때리면은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협치를 해야 될 절체절명 상황이 와 있거든요. 네. 협치가 꼭 필요한데 이게 이렇게 협치가 안 되는 상황으로 빠져들면은 책임은 여당이 져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 상그럽게 정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타협을 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타협과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 엊그저께 이제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 이런 이제 사법개혁안 이제 처리를 했고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어제 오찬회동도 이제 무산 야당에서는 이제 무산을 시켰는데 법사위 정청래 대표가 2월 중에 이제 이 사법개혁안 처리를 이제 공언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지금 민생경제 법안을 빨리 처리하자 속도전에 나선 상황이어서 어떤 그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무례하고 그리고 너무 저돌적이에요. 이게 지금 과유불급에 저렇게 가다가는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저건 아무래도 브레이크 없는 차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막 나가는 거예요. 막 질주하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그 재판 그것도 사심제라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 무슨 대법원에서도 우선 반대를 하고 있고요. 충분하게 얘기를 들어야지 않나요? 대법원에 인원을 늘리는 거라든지 대법관 증언법, 충분하게 얘기를 들어야 되고 예. 많은 헌법학자들도 학계에서도 이거는 우연의 소지가 있다. 여당 안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 주변을 둘러보고 이렇게 가야지. 아니 그냥 갈 수 있다고 그냥 할 수 있다고 힘자랑하고 저렇게 막 질주를 하면 난 걱정해요. 나는 야당 걱정보다는 지금 여당 걱정을 많이 해요. 저러다가 일나지. 권력이라는 게 유한한 건데,
언제까지나 저렇게 할 건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난 다음번 정권이 혹시 바뀌어지면 그것도 걱정해요. 지금 새로 만든 입법, 악법 이거 고치려면 참 시간도 많이 걸릴 거다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정책내 대표가 이런 때 힘이 있을 때, 이거 자기가 참 그 힘을 뭐 다 쓰면 안 돼요. 이거 좀 잘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요. 야당이 강력한 야당이면 더 말할 것도 없겠는데 네. 야당도 견제 능력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막 나가다가는 결국은 자기 풀에 넘어진다든지 뭐 실수를 한다든지 우리 그렇거든요. 권력이라는 게. 절대 권력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여당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저러다가 저 사람도 큰일 내지. 그런 생각을 저는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야당 걱정보다는 난 여당 걱정이 더 많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게 대화를 하면은 예. 서로 부분 양보하고 받아들이면서 풀어질 소지가 꽤 있어요. 글쎄요. 이를테면 대법원 판사 정원 문제만 하더라도 예. 충분히 여야가 합의하면은 정원 조금 하면서 속도를 늦추면서 예. 필요한 만큼 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지금 14명인데 적어요, 사실. 실제로 적습니다. 예. 근데 이걸 늘리면은 결국은 여당 쪽 대법관들을 늘려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죠.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이 정가 속도를 늦추면 돼요. 네. 차근차근 늦춰가지고 필요한 대로 이 헌법 수요가 있는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예. 차근차근 늘리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그냥 우격 따짐으로 몰고 가면은 원래 갖고 있는 좋은 취지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꼴이 됩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재판소도 이것도 타협을 해야 돼요. 네. 타협할 수 있으면 타협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타협해서 하면 갈 수 있는데 그 타협 없이 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막 하려고 드니까 이게 막 엉클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 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전체 의원이 절반이 넘는 87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거대 모임이고요. 정파 모임이 아니다 하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반청 진영이 세를 규합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반청 진영을 모았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처해 있는 사법 리스크를 풀기 위한 이제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저는 좀 해법이 조금 달라야 한다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해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면은 예. 임기 끝날 때 국민들이 모든 아쉬움에서 박수를 쳐 보내면은 사법 리스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없어져요.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해야지 이걸 그냥 제도적 장치로서 풀어내겠다면은 예. 이 제도적 장치는 또 바뀝니다. 그래서 억지를 부려서 하겠다고 치면은 그게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또 다시 또 바뀌어요. 그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잘하는 방법은 국정을 잘 운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다 풀어내는 해법이라고 봅니다. 네.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야당이 그렇게 결사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해서 제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법은 장치로서 법률적 장치로서 문제를 풀겠다. 네. 이것보다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치 자체를 제대로 잘해가지고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전한 방법이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깨우치고 싶어요. 네. 이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지금 서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저걸 무슨 뭐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법을 바꿔서 해결하려든지 그건 어색하거든요. 저거는. 예? 물론 뭐 지금 뭐 민주당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에 있는 정당이긴 하지만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건 저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그래 뭐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또 뭐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저렇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마음을 거슬리지 않은 좀 빤한데 저거. 네. 어? 이 대통령 위해서 저 억지 쓰는 건데 빤한데 저래 가지고는 안 되고 국민들이 정말 마음으로는 우리 서른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만해야지 이렇게 국민들이 용서를 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정치를 해야지. 네. 저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건 좀 틀린 것 같아 보니까.
이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걸 보면 현재로는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야당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막 밀어붙이잖아요. 대통령 자신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신도 조금 좀 야당하고 협력도 하고 힘 있는 사람이 사실은 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타협이라는 건 힘 있는 사람들이 물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정청래 대표나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아주 힘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니까 지금 좀 넓게 야당도 포용을 하고 협치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네. 이게 이제 여당 내의 상황을 보는 이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경파, 네. 여당 내 강경파들은 어떻게든 이거 선명하게 이 상황을 처리해버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좀 여유 있게 이 상황을 그렇게 풀면은 오히려 더 꼬인다. 그러니까 여야가 타협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정치를 하자. 이런 세력으로 나눠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냐? 아마 알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책 훨씬 더 힘이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쪽에 힘을 실어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당 내에 혈기방장한 사람들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잡을 거는 잡아야 된다. 이런 이 시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여당 내에서도 꼬여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하. 예. 아마 이거는 여당 내의 강경파가 또 일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아부일 거예요. 네. 그렇게 아부를 시작하면 알겠습니다. 저거 문제가 생기죠. 알겠습니다. 예, 저거 아부예요, 저거 대통령에 대한. 자, 어제 그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1심이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구형은 15년이었는데 이제 7년이 선고가 됐고요. 재판부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선고와 같이 비상계엄을 이제 내란으로 규정한 점, 이 부분이 이제 눈길을 끌었고요. 다음 주 이제 설 연휴 끝난 다음 날 목요일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이제 시선이 쏠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선고 어떻게 예상하시고 선고 이후에 이제 정치권에 미칠 파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내란한 건 틀림없어요. 친위 쿠데타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내란이 실패한 내란인데 예. 다행히 사람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만일에 이게 더 진행이 됐더라면 죽는 사람도 나왔을 수 있어요. 예. 그랬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텐데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형까지 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형은 사형이죠. 구형은 사형이지만은 사법부가 사형 정도는 아니고 무기로 묶어둘 거 아닌가. 사형하고 무기가 둘밖에 없거든요. 무기 근고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 이건데 사형을 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가 사형도 이미 없다시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상징적으로 사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람이 안 죽은 상태에서 실패한 내란인데 이걸 사형까지 간다 조금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무기징역으로 될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징역 살아야 할지는 두고 봐야죠. 예. 한참 징역 살아야 합니다. 예. 그럴 경우에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큰 파장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상황에서 내란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합니까?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헌법 질서 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헌법 질서를 파괴한 사람은 어떻게 같이 합니까? 국민으로부터 그는 지탄받았고 징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이 1차 심판을 계기로 해서 싹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리하고 이제 우리는 윤석열과 떠난다. 윤석열은 잘못했다. 내란했다. 응징해야 된다. 이거로 스스로 국민의힘이 선언을 하고 예. 그리고 새로운 정치로 나가는 모양을 보여야 합니다. 기회예요, 이게.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와,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렇게 하겠죠. 예. 위원장님 어떻게 예상하시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아직 재판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내란이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판결이 안 나온 상황에서 지금 이분들 내란 우두머리 내란 지금 주요종사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급이 좀 낮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 그 선고를 한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같은 종사자인데 또 구형이 똑같이 15년이 한덕수 전 총리와
그 이상민 장관이 구형은 15년이거든요. 15년 똑같이 했어요. 했어요. 예. 그랬는데 한덕수 전 총리는 23년. 그리고 이제 뭐 이상민 이상민 장관은 7년. 그랬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한덕수 총리는 구체적인 사안은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그 구형량보다도 많이 선고를 했고. 일부 뭐 분석은 뭐 내란을 가능하게 했고 한 사람은 내란에 가담했고 뭐 이렇게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잖아요. 뭐 단전 단수 뭐 이런 거 예.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랬는데 그것도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예. 우선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여부가 지금 선고가 아직 판단이 안 끝났는데 예. 저렇게 하는 건 만약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다 다른 판결이 나오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거가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다. 조금 전후 같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은 왜 빨리 뭐 19일 날 좀 보고해도 될 텐데 네. 왜 저렇게 빨리 했는가 가지고 만약 저쪽에서 판결이 하면은 이쪽에 상당한 혼란이 올 텐데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근데 이 부분은요. 예. 국민 상식으로는 야 내란이냐 아니냐를 시비하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회를 총을 들고 군인들이 들어가서 다 잡아내려고 했는데 그거 내란 아니고 뭐로 설명할 거냐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로 내란이 말하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은 이건 대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기로 말하면 재판을 못 합니까? 그런 재판을 하니까. 재판은 예. 이게 상식선에서 볼 때 그 상식을 기초로 해서 판사가 판정을 하겠죠. 그래도 재판을 지금 가는 거니까 예. 재판의 판결을 봐야지요. 그거는 그래야지 뭐 상식적으로 하기로 말하면 꼭 재판을 못 합니까? 예. 그거는. 끝으로 저기 이제 설 지나면 이제 새로운 또 이제 해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으로 정치권에 좀 선배로서 좀 우리 정치권에 좀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다 갈등이 있는데 네. 갈등을 풀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대화입니다. 대화이기 때문에 예. 특히 여야 간에는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 첨예하게 부닥치기 때문에 항상 대화하고 얘기를 해와야 합니다. 저거 그냥 나하고 그냥 같이 못 살아.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전쟁 중에도 휴전협정 하잖아요. 대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설을 계기로 해서 예. 여야가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자. 이걸 머릿속에 딱 두고 예. 대화로 푸는 정치가 진짜 알겠습니다. 간단한 이치인데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님. 예. 너무 우리 정치가 정치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생 문제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야가. 이건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다고 해결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 주택 정책도 그렇죠. 대미 관계, 뭐 관세, 환율. 사람들이 참 불안해 하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이거야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대화를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국민들은 참 이런 고생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뭐 취직 문제. 이거 다 지금 청년들의 취업 문제. 그런데 그냥 정치적인 이슈에만 매달리니까, 야, 이건 뭐냐. 우리 정치가요,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좀 국민들의 일상에 가까운 그런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그거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데 있어서는. 네. 예. 그거를 좀 여야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대화와 민생 두 분 정치 대선배님들께서 조언을 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